정화 씨, 천천히 할게요. 상욱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67평생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화 씨,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허리를, 허벅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살결이 닿았죠. 사랑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저도 움직였습니다. 침실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욕망을 다시 느낄 줄 몰랐죠. 정화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도 그를 불렀어요.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죠. 그 후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상욱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67세의 늦은 밤, 저는 새로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첫날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올해 67이죠. 퇴직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게 10년 전이니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작년 봄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였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죠.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물감과 붓을 꺼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떨리는 거였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뒷좌석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죠. 회색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옷매무새가 깔끔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시선을 돌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뒷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복도로 나갔죠. 정수기 앞에 서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감 냄새가 참 좋네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냄새랄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죠. 저는 노상욱이라고 합니다. 사진반 봉사자로 이곳에 자주 와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출석부에서 봤거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상욱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어떠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아, 그러시군요. 실례했습니다. 상욱 씨는 금방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왜 거절했을까 싶기도 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갑자기 거울이 보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거울이었는데 그날따라 제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67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 나이에 설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상욱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수업날이 되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히 빗었고 립스틱도 연하게 발랐습니다.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오늘은 조금 신경 쓰고 싶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상욱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수채화반 전시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죠.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정물화를 그리는 수업이었어요. 꽃병에 꽂힌 장미를 보고 그리는 거였죠. 붓을 들고 물감을 찍었습니다. 캔버스에 조심스럽게 색을 올렸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상욱 씨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죠. 선생님,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붓을 든 채로 그를 봤어요. 손이 참 섬세하시네요. 빛을 담는 손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빛을 담는 손이라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상욱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몇 번 더 눌렀죠. 저는 어색해서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짐을 싸는데 상욱 씨가 다가왔어요. 지난번에 못 드린 차, 오늘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죠. 상욱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담는 게 제 일이죠. 그림자요? 네. 빛이 있는 곳엔 항상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요. 전 그 그림자 속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빛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들이 거기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였죠. 선생님은 왜 그림을 그리세요? 글쎄요. 뭔가 채우고 싶어서요. 비어 있는 걸 말이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상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채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채우고 싶은 게 뭘까 궁금했어요. 혹시 저와 같은 걸까요? 오래 혼자 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욱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죠. 아내가 떠난 지 15년 됐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죠. 저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문화센터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죠. 석양빛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상욱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게 번지고 있었어요. 외로움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상욱 씨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 속 이야기라니요. 저도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빛을 피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업 가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렸죠. 장대비였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옷이 많이 젖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학생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비 때문에 결석한 사람들이 많았죠. 자리에 앉아 준비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상욱 씨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비 피할 곳이 없어서요. 그는 카메라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항상 여분을 챙겨 다니거든요. 상욱 씨에게 건넸죠. 이거라도 쓰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이 제 손끝을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뺐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상욱 씨는 젖은 셔츠를 벗었습니다. 안에 입은 면 티셔츠도 축축했지만 그나마 나았죠. 셔츠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어떻게 가시려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죠 뭐. 그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교실 안은 고요했죠. 다른 학생들도 각자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도 짐을 싸려는데 상욱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안 그쳤네요. 선생님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우리만 교실에 남았습니다. 강사 선생님도 먼저 가셨거든요. 조용했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상욱 씨 옆에 섰어요. 나란히 서서 비를 봤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비는 참 오랜만입니다. 상욱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그렇네요. 마음이 젖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슴속 깊은 곳이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죠. 상욱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말을 거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전혀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와 함께 있는 게 편안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상욱 씨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봤죠. 저도 그를 따라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상욱 씨의 손이 창틀 위에 올라왔습니다. 제 손 바로 옆이었죠. 손가락 사이 거리가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상욱 씨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 쪽으로요. 그리고 스쳤어요. 아주 조금,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어요. 상욱 씨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욱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계속 닿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무서웠죠.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상욱 씨가 창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펴서 봤죠. 평범한 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이 누군가와 닿았어요. 그 사실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채화반 친구인 순자 씨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야, 너 요즘 사진반 노 선생님이랑 친해?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죠. 그냥 인사하는 사이예요. 왜요? 아니, 다들 그러던데 너희 둘이 요즘 자주 같이 다닌다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가 본 거죠? 카페에서 차 마신 것도, 지난주 비 오는 날 교실에 둘이 남아있던 것도 누군가 봤나 봅니다. 뭘 그렇게 오해를 하나요? 그냥 수업 끝나고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한두 번이지.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건 나쁘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순자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체면도 신경 쓰이고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저를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했죠. 수업이 끝나고 재빨리 짐을 쌌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복도로 나왔는데 상욱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오늘 차 한 잔.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빠서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지나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소문이 더 커지면 안 됐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상욱 씨를 피했습니다. 수업에도 늦게 갔어요. 끝나면 바로 나왔고요. 그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복도에서 그가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피하면서도 자꾸 그가 보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베개를 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짐을 챙기는데 이젤 옆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집어 들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붓을 들고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몰랐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욱 씨의 글씨였어요. 빛이 참 따뜻하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으로 봐주고 있었죠.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어요. 가끔 꺼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여전히 상욱 씨를 피했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체면도 중요했고요.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창피하게 느껴졌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또 사진이 이젤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림자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저를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계속 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눈을 감았어요. 상욱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덧 전시 준비 기간이 다가왔죠. 수채화반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서 센터 로비에 전시하기로 했죠. 센터장님이 공지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품 정리하고 액자 달아야 합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셔야 해요. 저도 제 그림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문화센터에 남았죠. 몇몇 학생들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씩 작업을 마치고 하나둘 집에 갔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까요? 교실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캔버스 몇 개를 아직 정리해야 했거든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청소하시는 분들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큰 캔버스를 옮기려고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비틀거렸죠. 발이 꼬이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뒤에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죠. 캔버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품에 기댄 채였어요. 괜찮으세요? 상욱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죠. 숨소리도 느껴졌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상욱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죠. 다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계시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욱 씨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손을 천천히 올려 제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죠. 선생님, 네, 저를 계속 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제가 싫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럼 왜요? 사람들이, 소문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욱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신가요? 상욱 씨가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살짝이었습니다. 확실하지만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죠. 그의 입술이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초였을까요? 영혼 같았습니다. 상욱 씨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떨림이 있었죠.
제 눈에도 분명 같은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도의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이건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상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죠. 이 용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요.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상욱 씨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죠. 늦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걱정됩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문화센터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뜨거웠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나란히 걸었어요. 가끔 팔이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상욱 씨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가 점점 멀어졌어요.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오늘 일이 꿈 같았습니다. 입술에 손을 대봤어요. 진짜였습니다. 상욱 씨와 키스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죠. 멈출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상욱 씨를 피했어요. 아니, 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의 입술이, 그의 손이, 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요.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깊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수업에 늦게 갔습니다. 일부러요. 상욱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수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면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힘들었습니다. 피하면서도 보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입술에 손을 대보기도 했죠. 그날의 감촉을 떠올리면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이젤 옆에 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집어들었죠. 노란 장미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핀 장미였어요.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뒷면을 봤습니다. 색이 참 따뜻하네요. 그의 글씨였습니다. 장미 사진이라니요.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죠. 저를 장미에 비유한 걸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에 보관했어요. 이제 사진이 3장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봤죠. 그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했습니다. 만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욕망과 외로움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웠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어두워 보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 선생님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라니까요. 순자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이 왔어요. 석양 사진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가장 따뜻합니다.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저를 해질녘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마음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게 정말 나은 걸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67살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피하며 살 건지요. 아니면 용기를 낼 건지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욱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가, 그의 눈빛이, 그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해질녘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저는 해질녘을 따뜻하게 보낼 자격이 없을까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요. 마음에 정직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요. 연한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봤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상욱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소를 지어 보일까요? 문화센터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일까요?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낼 순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진전 날이 왔습니다. 문화센터 로비에 사진반과 수채화반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죠. 제 그림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사진 전시 공간으로 갔습니다. 벽에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정물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게 인화된 사진이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죠.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화로웠어요. 사진 아래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빛을 담는 손, 제목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진을 여기 전시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저걸 언제 찍으셨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욱 씨였어요. 돌아봤습니다. 그가 서 있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렌즈를 봤던 그날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전시하셨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어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네. 전시가 끝나고 센터 온실에 잠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온실이라니요. 문화센터 뒤편에 작은 온실이 있었습니다. 교육용으로 만든 곳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욱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시 관람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죠. 제 그림을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계속 상욱 씨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자꾸 눈으로 찾게 되었죠. 가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녁 8시쯤 되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죠. 저도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실로 가야 했습니다. 망설여졌죠.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문화센터 뒤편으로 갔습니다. 온실 문이 보였어요. 유리문이었습니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온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상욱 씨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천천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욱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날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고요. 상욱 씨, 제가 너무 급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불편하게 했죠.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겁이 났던 겁니다. 무엇이 무서우셨어요? 이 감정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욱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꼭 쥐고 있었죠. 빛이 닿지 않아도 당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린 너무 늦게 만났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욱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던데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상욱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전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지 몰랐죠. 앞으로 저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머리에 턱을 기댄 채였어요. 네. 이제 안 피할게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그의 셔츠를 꼭 쥐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온실 안에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꽃향기가 진하게 났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함께 차를 마셨죠. 가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했거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노 선생님이지? 다들 알아. 잘 됐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웠죠. 봄이 왔습니다. 문화센터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상욱 씨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선생님, 제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상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상욱 씨 집을 방문했죠.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 사진, 인물 사진들이었죠. 하나하나 보며 걸었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상욱 씨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편안했습니다. 이 집이, 이 공간이 좋았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들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선생님, 네, 제 옆에 앉아주시겠어요? 상욱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갔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죠.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봤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상욱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가까이요. 저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정화라고 부르세요. 이제는요. 정화 씨,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시 닿았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오래요.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목을 끌어안았죠. 입맞춤이 길어졌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상욱 씨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도 그랬을 거예요. 더 있다 가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의 의미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욱 씨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은 채 복도를 걸었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가 있었고요. 은은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상욱 씨가 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입맞춤했습니다. 정화 씨, 천천히 할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그가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목에도 어깨에도요.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1개, 2개 단추가 풀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드러났어요. 주름진 피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을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상욱 씨도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긴장되었거든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봤어요. 늙은 몸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처진 몸이었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란히요. 상욱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살과 살이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등을, 허리를, 허벅지를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만지듯이요. 저도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가슴을, 배를, 팔을요. 근육이 많이 빠진 몸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정화 씨, 네, 사랑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몸과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가 된 것 같았죠. 상욱 씨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곧 익숙해졌습니다. 상욱 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리듬을 맞춰가며요. 저도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이마에서, 등에서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절정이 왔습니다. 상욱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그를 불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가 제 옆으로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죠.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땀에 젖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화 씨,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상욱 씨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죠.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상욱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아주 잘 잤어요. 아침 먹을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주방으로 갔죠. 상욱 씨가 계란을 부쳤습니다. 토스트도 구웠고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침을 맞이할 줄 몰랐거든요. 정화 씨, 앞으로 자주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여자친구라니요. 67의 여자친구라니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상욱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나 제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멈출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요. 손을 잡고 키스하고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온실에 다시 갔어요. 처음 고백했던 그곳이었죠.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상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가로 데려갔어요. 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비였죠. 정화 씨, 기억하세요. 처음 이곳에서 제가 한 말요. 빛이 닿지 않아도 당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뜻하다고 했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해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유리창에 우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두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죠.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경계가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해질녘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상욱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의 해질녘은 지금부터입니다.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온실 지붕을 두드렸어요. 빗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그 소리를 들었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었습니다. 67에도 70에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외로움을 함께 나누면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었거든요. 늦게 피었지만 더 깊은 향기를 내는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창밖에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창 위로 우리의 그림자가 계속 포개져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욱 씨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사랑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상욱 씨가 제 머리에 입맞춤했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니까요. 그림자 속의 온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 온기는 식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져도 어둠이 와도요.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봄비는 밤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는 온실에 오래 머물렀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센터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었죠. 갈까요? 상욱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잡고 온실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름답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상욱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의 입담이 좋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좋아요. 함께 걸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우리를 비췄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화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상욱 씨가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손등에요. 따뜻한 입술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일어섰어요. 상욱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꼭 껴안았죠.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봐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상욱 씨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만날 테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상욱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떠올랐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날 살게 하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상욱 씨와 함께 걷는 꿈이었어요. 꽃이 가득한 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햇살이 따뜻했죠. 그 길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림자 속에서 찾은 온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한, 사랑하는 한, 그 온기는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냥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뛰고 누군가가 보고 싶고 손잡고 싶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충분히 새로운 사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자격이 있어요. 문화센터든 공원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나가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눈 마주치고 말 걸고 차 한잔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혹시 이미 마음에 두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용기 내보세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외롭게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분들 혹은 젊은 세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다면 응원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 창피하게 뭐 하시냐는 말 대신 좋은 분 만나셨네요. 축하드려요라고 해주세요. 사랑은 모든 나이에게 공평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